고층 빌딩이 단 며칠 만에 세워지고 무려 59,449제곱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이 전부 3차원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다리 전체가 3차원 기술로 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중국은 정말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 20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20. AICT 3차원 프린팅 공원. 대규모 3차원 프린팅의 매력. 상상해보세요. 무려 59,449제곱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공원이 전부 3차원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AICT 3차원 프린팅 공원의 진짜 매력이에요. 이 공원의 모든 벤치, 구조물, 조형물은 콘크리트를 주 재료로 한 거대한 3차원 프린팅 기계로 만들어졌죠. 이 기계들이 만들어낸 형태는 정말 눈이 희둥그레질 정도로 멋져요. 공원 전체가 물결 같은 디자인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마치 하나의 흐르는 구조물처럼 보인답니다. 심지어 화단, 옹벽, 연석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도 3차원 프린팅으로 완성됐어요. 이 엄청난 공원은 단 2달 반 만에 완공됐어요. 게다가 기존 건축 방식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죠. 중국은 3차원 프린팅을 필수 건축 기술로 적극 받아들였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아직 많이 뒤처져 있답니다. 다음 구조물은 이 점을 더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19. 상하이 보행자 다리. 세계에서 가장 큰 3차원 프린팅 다리. 여러분, 다리 전체가 3차원 프린팅 기술로 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해냈어요. 그것도 그냥 다리가 아니라 상하이에서 만든 거대한 다리예요. 이 다리는 길이가 거의 86피트로 세계에서 가장 큰 3차원 프린팅 다리랍니다. 2개의 로봇팔을 사용해 단 450시간 만에 완성된 이 다리는 양쪽에 물결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환경과 정말 잘 어울려요. 이 다리는 44개의 속이 빈 콘크리트 유닛으로 만들어졌고 양쪽 난간은 66개의 유닛으로 구성됐어요. 중국의 다른 3차원 프린팅 구조물처럼 이 다리도 기존 건축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훨씬 줄였죠. 자, 이제 이 기술을 넘어 중국이 최근 만든 더 놀라운 건축물을 볼까요? 3차원 프린팅이 기존 건축 방식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통 방식과 함께 사용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18. 자가 상승 거푸집. 자동화된 고층 빌딩 건축. 겉보기엔 기계가 건물을 기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건 중국이 건축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자가 상승 거푸집 시스템이랍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기본적으로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시스템은 비슷하지만 한 층씩 위로 올라가며 건물 전체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 움직인답니다. 이 메커니즘은 보통 유압장치로 작동하는데 마치 거대한 로봇이 동시에 기어오르며 건축하는 것 같아요. 이 방식은 한 층 전체를 한 번에 만들고 다음 층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서 건축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해줘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시스템은 반복적인 레이아웃을 가진 구조물에만 적합하다는 점이에요. 그래도 주거용 건물에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죠. 인간의 창의력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17. 모듈식 조립, 주택 건축의 미래. 중국은 모듈식 건축에서 큰 진전을 이뤘어요. 대표적인 예가 단 19일 만에 완성된 미니 스카이 시티 건물이에요. 중국은 이 방식을 전국적으로 표준 건축 방식으로 만들 계획이에요. 모듈식 구조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고층 빌딩, 다리, 경기장, 심지어 거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중국은 이제 일반 주택도 모듈식 부품으로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완성된 집을 주문해서 땅에 배달받고 레고 조각이나 퍼즐처럼 조립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단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듈식 주택은 건축 시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들며 필요한 만큼 튼튼하죠. 어떤 집은 단 하루 만에 조립되고 좀 더 복잡한 집은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듈식 건축이 미래일까요? 장점이 많으니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건 정말 인상적이지만 중국이 개척한 다음 건축 기술은 더 놀라워요. 이 영상 재밌었나요? 알림벨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약속드릴게요. 16. 포센 재단 문화센터, 움직이는 외관. 포센 재단 문화센터는 매번 볼 때마다 모습이 달라지는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이 극장은 움직이는 외관, 즉 키네틱 파사드라는 건축 기술을 사용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포센 재단이라는 문화 건물로 건축 커튼처럼 움직이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죠. 이 센터는 정말 독특해요. 극장 외부의 커튼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물결이 지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진 모습이랍니다. 타임랩스를 보면 각 층이 움직이며 아름다운 물결 패턴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낮과 밤에 따라 건물 모습이 계속 변하죠. 예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기능도 뛰어나요. 행사에 따라 예관을 조정해서 발코니 무대나 다목적 홀을 드러내거나 숨길 수 있고, 동쪽의 강이나 서쪽의 건물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 이 구조물은 예술에 보내는 러브레터 같아요. 다음 건물 프로젝트도 한계를 뛰어넘는 멋진 작품이랍니다. 15. 스펀지 시티 조경, 혁신적인 도시 계획. 스펀지 시티 조경은 중국이 개척한 도시 계획 기술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에요. 중국은 여러 환경 문제를 겪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조경 방식을 도입했어요. 비가 오는 정원, 녹색 지붕, 습지, 오목한 정원, 도시 숲을 도시 디자인에 매끄럽게 통합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물 저장과 생태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예요. 식물이 드문드문한 건조한 도시와 달리 이런 생태 환경은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해요. 스펀지 시티 조경은 환경 건강을 개선하고 다양한 종의 서식지를 제공하며 고갈된 지하수를 채우고 홍수를 막는 물 저장 시스템 역할을 해요. 심지어 보도도 물이 스며들도록 특별히 설계됐어요. 그리고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중국 곳곳에서 스펀지 시티 조경이 적용됐어요. 쿨리 폭풍수 공원은 공원이면서 생태 다양성을 위한 중심지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예죠. 상하이의 링강 스펀지 시티 구역이나 주하이 헝친 자류무역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 홍수에 강하고 훨씬 더 건강한 녹지 공간이 임시물 저장소 역할을 해요. 정말 다기능적이죠. 14. 화장 협곡 다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화장 협곡 다리는 처음 계획됐을 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이 다리는 지상에서 2000피트 이상 높이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랍니다. 이 다리가 일반에 개방되면 같은 성에 있는 이전 기록 보유자를 넘어 세계 기록을 깰 거예요. 산악지대에서 그 높이까지 일반 건설 장비, 특히 크레인을 운반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래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놨어요. 그 높이에서는 일반 크레인이 쓸모없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케이블 크레인 시스템을 배치했어요. 이 케이블 크레인은 최소 21,000톤에 달하는 트러스를 설치하는 데 사용됐죠. 모든 부품은 극도로 정밀하게 배치해야 했어요. 이를 위해 엔지니어들은 사물인터넷과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을 사용해 다리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맞도록 했어요. 건설팀에 따르면 이 다리는 주요 케이블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케이블의 신경망을 갖추고 있죠. 이 다리 전체는 다음 프로젝트처럼 정말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이에요. 13. 다롄 진산 공항섬, 세계 최대 해상 공항. 다른 나라들이 공항 건축에서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롄 근처에서 짓고 있는 새 공항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 공항은 다롄 본토나 기존 섬에도 짓지 않았어요. 대신 중국은 이 공항만을 위해 섬 전체를 만들었죠. 건설은 2011년에 시작됐고 올해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2026년에 다롄 진산 공항이 개장하면 세계 최대 해상 부유 공항이 될 거예요.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건 정말 엄청난 도전이지만
중국은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곧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은 한동안 혁신의 선두에 있었죠. 양구 3차원 프린팅댐 프로젝트도 또 다른 예시예요. 12. NG 문화예술센터. 떠있는 대나무 지붕. NG 문화예술센터는 가능할 거라고 상상도 못한 디자인 중 하나지만 중국은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이 센터의 가장 독특한 점은 대나무잎 패턴을 가진 지붕 디자인으로 자연과 현대 건축을 정말 멋지게 조화시켰어요. 지붕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됐죠. 게다가 지붕의 물결치는 흰색 금속 패널은 놀라운 시각적 효과를 더해요.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건물은 빗물을 재사용해 수동 냉각을 하는 혁신적인 시스템도 포함하고 있어서 지속 가능성과 실용성을 현대 건축의 경이로움으로 결합했죠. 이 구조물의 전체 면적이 129만 1000 제곱피트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대단하죠. 건설은 올해 완료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중국의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피닉스 타워도 기대해 볼 만하답니다. 11. 팽창식 건설돔, 오염 문제 해결. 중국은 건설 현장의 소음과 먼지, 오염에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았어요. 기존의 별 효과 없는 방법 대신 중국 건설 회사들은 건설 현장 전체를 둘러싸는 공기돔을 팽창시키죠. 그 결과 무거운 기계 소음을 줄이고 먼지나 기타 유해한 공기 중 물질이 밖으로 새는 걸 막는 완전히 격리된 외부를 만들어요. 이런 오염물질은 공기 필터로 간단히 걸러낼 수 있죠. 이런 기술로 중국은 정말 멋진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다음 건물을 보세요. 10. 양구 3차원 프린팅댐, 인공지능 주도 건설. 양구댐은 티베트 고원에 세울 계획인 590피트 높이의 댐이에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3차원 프린팅으로 지어질 거예요. 최신 고급 3차원 프린팅 건설 기계를 사용해서 집에서 쓰는 3차원 프린터처럼 콘크리트를 한 층씩 쌓아 올리죠. 중국은 이 방식으로 댐을 건설할 계획이에요.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크레인, 트럭, 불도저는 인공지능으로 작동해서 인간 작업자가 필요 없어요. 이 기계들은 충돌, 사고, 지연 없이 매끄럽게 작동하죠. 이 댐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개념 증명이기도 해요. 2년 안에 완공될 예정인데 기존 댐 건설 방식에 비하면 엄청 빠르죠. 중국이 성공한다면 댐과 다른 대형 구조물도 이런 방식으로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더 많은 프로젝트의 문을 열 거예요. 하지만 중국의 건설과 건축 산업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몇 가지 미래적인 건축 기술이 중국에서 표준이 되고 있죠. 어떤 중국 건설 혁신이 세상을 가장 많이 바꿀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9. 미니 스카이시티, 빠른 모듈식 고층 빌딩 건설. 2015년 중국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몇 년이나 몇 달이 아니라 단 19일 만에 고층 빌딩을 세웠죠. 이 프로젝트는 미니 스카이시티로 정말 놀라운 엔지니어링 업적이에요. 670피트 높이의 이 건물은 모듈식 건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조각조각 조립됐어요. 건물의 부품들은 레고 조각처럼 미리 제작돼 현장에 도착했고 그 후 구조물이 놀라운 속도로 올라갔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건물 전체가 세워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중국은 그걸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회사가 같은 방식으로 220층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미니 스카이시티는 57층이에요. 그들의 야망은 끝이 없죠. 다음 프로젝트는 그걸 더 보여줄 거예요. 8. 화얀이 시쿠먼 복합 단지 재배치, 건물 전체 이동. 지하를 건설해야 하는데 역사적인 건물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는 그 복합 단지 전체를 들어서 옮겨버려요. 당국은 화얀이 시쿠먼 복합 단지 아래의 지하 쇼핑센터, 주차장, 지하철 연결을 짓고 싶었어요.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들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내놨어요.
복합단지 전체를 말 그대로 걸어서 옮긴 거죠. 로봇 유압잭을 사용해 8,270톤에 달하는 복합단지 전체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걸음 동작으로 잭이 움직이며 건물을 함께 옮겼죠. 건물이 치워진 후 지하 작업이 완료됐고 그 후 복합단지 전체를 다시 제자리로 옮겼어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건축물을 보세요. 7. 치치 발전소. 세계 최대 수력 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소. 켈라 발전소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놀라운 인프라 중 하나예요. 이 발전소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우선 극한의 고도에서 지어졌다는 점이에요. 추운 날씨, 강한 바람, 고도가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그게 가장 독특한 특징은 아니에요. 이 발전소는 완전한 수력도, 완전한 태양광도 아닌 둘 다 결합된 하이브리드예요. 1억 7천만 제곱피트 면적을 덮는 이 발전소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 필드와 수력 시스템을 결합해 10억 와트의 재생 가능 전기를 생산해요. 프로젝트가 완공에 가까워지면서 용량은 더 커질 거예요. 혁신과 첨단 기술로 지어진 이 발전소는 세계 최대 수력 태양광 하이브리드 발전소예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산악 지역에서 이걸 건설한 건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링 업적이죠. 다음 프로젝트는 정말 놀라울 거예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6. 피닉스 타워. 제한된 초고층 친환경 빌딩. 피닉스 타워는 중국 우한에서 계획된 초고층 빌딩이에요. 두 타워 중 더 높은 타워는 무려 3,300피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구조물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 빌딩의 가장 흥미로운 점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특징들이 많죠. 예를 들어 이 복합단지는 7헥타르에 달하는 호수 위 섬에 지어질 거예요. 이 타워의 진짜 경이로움은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에요. 예관은 태양광 파넬로 덮이고 바람, 열, 바이오매스 보일러, 수소 연료 전지 같은 다른 친환경 에너지 기술도 포함될 거예요. 정말 다음 레벨의 공상과학적인 디자인이죠. 게다가 한 타워의 옥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원이 생길 거예요. 중국은 정말 기준을 높이는 법을 알죠. 두바이 같은 상징적인 고층 빌딩을 가진 나라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네요. 5. 터널 보링 머신. 고급 지하 굴착 기술. 터널 보링 머신은 전 세계적으로 터널을 파는 데 사용되지만 중국은 이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어요. 그들이 만드는 최첨단 보링 머신은 정말 인상적이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크기예요. 중국이 건설 프로젝트에서 제조하고 사용하는 보링 머신은 수백 피트 길이로 한 번에 다차선 고속도로 터널을 만들 수 있어요. 유일한 경쟁자는 미국의 버사예요. 하지만 크기만 장점이 아니에요. 중국은 지역의 험난한 지형을 처리하도록 보링 머신을 설계했어요. 이 기계들은 가장 혹독한 지하 조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죠. 게다가 중국의 터널 보링 머신은 모듈식이라 운반이 더 쉬워요. 인공지능을 사용해 이 기계들은 세계 다른 나라들을 앞서는 효율성을 달성했어요. 중국은 터널 보링 기술을 완벽히 다듬었고 다른 나라들은 뒤처져 있죠. 믿기지 않는다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또 다른 기술을 소개할게요. 건설의 미래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 더 놀라운 프로젝트를 확인하세요. 4. 드론 지원 자재 운송. 건설에서의 항공 물류. 중국은 드론 기술을 완전히 받아들여 일상 작업에 통합했어요. 예를 들어 중국 농부들은 산악 지역에서 수확물을 운반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고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을 돕기 위해 드론을 써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건설 산업에서의 활용이에요. 최근 영상에서 회사들이 태양광 패널 같은 건설 자재를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운반하기 위해 드론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더 빠르고 저렴하고 효율적이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국은 무거운 짐을 높은 곳까지 들어 올리는 드론도 설계했어요. 운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지만 속도와 효율성이 그걸 보완하죠. 중국 남서부에서 다리를 건설할 때 드론이
두 다리 부분 사이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돼 복잡한 시스템이나 인명 위험 없이 작업을 완료했어요. 얼마나 혁신적인가요? 다리 건설은 중국의 열정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다리 건설 중 도로를 자주 폐쇄하지만 중국은 대중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완벽히 익혔어요. 도로 위에서 바로 짓고 폐쇄하는 대신 중국은 다리를 옆에서 완전히 건설해요. 다리가 완성되면 유압 시스템으로 회전시켜 제자리에 맞춰 놓죠. 완성된 다리 섹션은 유압 시스템으로 회전에 완벽히 정렬되어 연결되면 다리는 바로 사용 가능해요. 아래 도로는 단 한순간도 폐쇄되지 않죠. 중국의 놀라운 건설 기술을 봤지만 벽돌 쌓기 같은 가장 기본적인 건설 작업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알아볼게요. 3. 로봇 벽돌 쌓기, 자동화된 석공 작업. 인공지능은 유용한 발명품을 만들어냈고 이 벽돌 쌓기 로봇도 그중 하나예요. 중국은 이 로봇을 만들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해왔죠. 이 로봇의 장점은 빠르게 일하고 쉬지 않아도 되며 벽돌 하나도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 도구들 덕분에 중국은 작업 효율을 10배나 높였어요. 게다가 이 로봇들은 다른 기계나 도구 없이도 작업을 완료하죠. 정말 혁신적이에요. 하지만 벽돌 쌓기만으로는 부족하죠. 중국의 또 다른 발명품이 함께 사용되는데요. 2. 로봇 미장, 자동화된 마감 작업. 중국은 미장 과정도 자동화했어요. 벽을 몇 분 만에 매끄럽게 시멘트로 바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죠. 게다가 모든 걸 완벽히 평평하게 만들어요. 이 기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인간 작업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은 아마 인간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건설 현장을 처음으로 구현할 나라가 될 거예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이제 건축 방식을 혁신하는 건설 자재로 넘어가 볼게요. 1. 자가 치유 콘크리트, 첨단 재료 과학. 자가 치유 콘크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혁신적인 발명품이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콘크리트를 균열이 생기면 스스로 복구하는 기적의 콘크리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 개입 없이도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콘크리트에는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포함돼 있어요. 균열이 생기면 박테리아가 탄산칼슘을 만들어 균열을 메우죠. 이 콘크리트는 정말 유용하다는 게 입증됐어요. 추가적인 내구성과 긴 수명 덕분에 건물을 더 안전하고 오래 지속되게 만들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중국 상하이 고속도로예요. 이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는 자가 치유 특성을 가져 포트홀이 생기는 걸 막고 유지보수 비용과 노동을 줄여줬어요. 중국은 보도, 다리, 건물에도 자가 치유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본 건 단순한 엔지니어링을 넘어선 건설의 미래예요. 많은 나라가 단순한 수리를 미루는 동안 중국은 공원 전체를 3차원 프린팅하고 건물을 체스 말처럼 옮기고 자가 치유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죠. 이 프로젝트들은 중국이 건축과 엔지니어링에서 가능성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했다는 걸 보여줘요. 57층짜리 고층 빌딩을 19일 만에 짓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다리를 건설하며 벽돌을 완벽히 쌓는 로봇을 사용하는 모습은 중국이 독보적이라는 걸 증명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인공지능 주도 건설, 자가 치유 재료, 자동화를 통해 중국은 다음 세기의 기준을 세우고 있죠. 진짜 질문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닫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건설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이 너무 앞서 나간 걸까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하고 더 놀라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위해 구독 잊지 마세요.